지는 그쵸? 여기가 이제 오행으로 토이고 방위로는 이제 여름을 넘어가려고 하는, 즉 봄운동을 마치고 여름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때죠. 그러니까 항상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이에는 천간에는 그게 없는데 지지에는, 그렇죠? 지지에는 그 사이사이에 진술충미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하나의 그런 마디거든요. 마디니까 자연에서는 이게 봄의 본래 의미하고 목적성이 있겠죠. 목의 운동의 목적성이 있고, 이 목이 그 다음에 화운동으로, 우리가 생하면 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 연결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어떤 그 자연의 입법에 맞춰가지고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물의 변화를 보면 이렇게 커나간다, 자라나간다, 뭔가 변화해 나간다, 이렇게 보지만 그걸 하나 또 이렇게 세분해서 보면, 그냥 이렇게 목화 운동을 양운동이라 하고 금수 운동을 음운동이라고 하는데, 목화 운동에서도 뭔가 이렇게 자라려고 하는 기반 조성이 되는 때가 있고, 이 기반 조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확 펼치는, 확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 흔히 주변에서 이렇게 그 사물의, 초목의, 식물의 그런 변화로도 많이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비유를 해서 목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일단은 그 생명 에너지가 스타트돼서 그 에너지의 흐름을 이렇게 가시화하고 표출하라고 드러내는 형상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단계가 딱 지났으면 목 운동을 일단은 정지를 시켜야 되는 거야. 우리가 목이 그냥 크게 보면 목이 자란다, 변화한다, 생한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새싹의 단계, 어떤 이렇게 파릇파릇 솟아나는 그러한 단계가 있고, 또 꽃의 단계가 있고, 꽃이 수정이 돼야 열매가 맺고 이렇게, 그죠? 결실로 가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디마디에서 뭔가의 조절 역할을 해주는 것이 진술충미예요. 근데 이게 다 이런 그 토들을 묘지라고도 하고 이렇게 고지라고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묘는 뭔가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는, 매장시킨다라고 하는, 정지시킨다라는 의미가 있고, 고지에는 이게 보관한다, 가둔다 하지만 보관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둘 다 이걸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봄의 에너지를, 그러니까 인묘진이니까, 그렇죠? 인묘진이니까 봄의 운동성이 마무리되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오미로 넘어가니까 뭔가 이렇게 이 확장성이 한 번 더 이렇게 도움닫기가 이렇게 한 번 더 점업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점이.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뭔가 양의 운동성 중에서도 그 에너지가 한번 크게 분출되고 촉발되고 스타트하려고 하는 그러한 4개의 단계, 중간 단계가 바로 진이라는 거죠. 그럼 진이 이렇게 인묘진도 마무리니까 봄운동을 마무리한다라는 거예요. 봄운동을 마무리한다라는 거는 생운동을 마무리하는 거고, 생운동을 마무리한다라는 거는 생의 단계를 그걸 기반 발판으로 해서 도움닫기를 해서 장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키워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런데 요 진은 또 크게 보면 신자진의 마무리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신자진. 그러면 요 시기까지는, 요 묘의 요 시기, 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암암리에 어때요?
이 수운동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운동이 패자축에서 끝난 것 같지만 그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게, 완전히 중단된 것이 어때요? 요 진에서. 그래서 그거를 수가 임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묘한다. 그럼 수라는 에너지는 어떻겠어요? 수라는 에너지는 뭔가 통제하고 수축하고 응축하고 통일하고 뭔가 안으로 이렇게 끌어 모아가지고, 그렇죠? 모아가지고 뭔가 통일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건데 그 작용력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임묘진에서 시공간으로는 뭔가 여름으로 화운동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또 그 안에 기세적이나 기미적이나 기운적으로는 수운동이라는 건 자꾸 너 앞으로 나가지 마 하고 뒤에서 잡아 당기는 에너지예요. 이게 가을의 신에서 시작해가지고 겨울 운동으로 가는 거지. 근데 그 운동이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진이라는 건 어떤가요? 그러니까 진이라는 거는 수운동이 사라지고 뭔가 목 운동을 중단을 시키고 앞으로 화 운동을 여러 가지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진에는 상당히 에너지가 앞으로만 그러니까 목에서 목으로 바뀌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인 거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어때요? 굉장히 그 어떤 외부 지향적이고 이렇게 여기 인에서 묘에서는 아직 열매의 시초를 바라보지 못했단 말이야. 그렇게 구상을 해. 기획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곧 내가 열매를 이렇게 꽃을 피워가지고 열매를 맺을 4월이 사유축 운동을 하니까 그러한 그 어떤 전환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현실지향적이고 외부지향적이고 색계지향적이고 이상적이고 이렇게 급하고 앞으로 내달리려고 하고 안으로 이렇게 수렴하고 내재하는 것보다는 펼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하는 성향이 어디에 다 들어있어요? 용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이 유일하게 12지지 12생초 중에 사람의 상상 속의 동물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용은 항상 현실보다는 어때요? 뭔가 그 현실을 벗어난 뭔가의 다른 세계를 용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내가 있을 곳이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내가 올라가야 되고 하늘을 내가 이렇게 뭔가 접수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옆에서 보면 얼토당토하는 허무맹랑하고 황당하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상도 포부도 꿈도 계획도 지향점도 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게 다 어디에 이런 임묘를 거친 다음에 진을 매개로 해서 차오미로 확 가려고 하는 거지. 더더구나 그게 수가 이렇게 사라진 수의 통제가 사라진 거니까 이거 흔히 폭주기관차 같은 거지. 예, 뒤에서 뭔가 이렇게 브레이크가 잘 안 걸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가 잘 발현이 되면 남들이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거를 일거에 이룰 수가 있는 거야. 기발한 거지. 기발한 추진력, 기발한 상상력 이런 걸 가지고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아니면 그냥 땅에 있는 동물들은 지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누가 잡아먹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숨고 이런데 용은 지가 한 판에 도약을 하려고 하다 어때요? 안 되면 떨어지는 거야 이게. 그만큼 어때요? 리스크가 있지. 네. 상당히 어떤 물질을 추구하거나 현실을 추구하거나 눈에 보이는 거나 체감적인 거를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분주한 거예요. 용이라고 하는 진이라고 하는 때가. 그러니까 이렇게 수기가 원래 우리가 진토를 수의 저수지, 수의 창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상황에서 보면 물이 말라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가 임묘가 되니까 물이 많으면 화가 안 나와요.
왜냐면 물이 많으면 수국화를 하려고 하니까, 물이 약하니까 물 기운이 사라지니까 거기서 화가 나오겠지. 화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진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일주를 쓰면 갑병부경임이 되겠죠, 그렇죠? 일단은 이상과 꿈과 포부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거나 이런 성향이 상당히 개성이 뚜렷하고 그런 성향 기질들이 강합니다. 그게 고대에는 이 진을 뭐라 그랬어요? 진이 오면 이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두꺼비 모양 같이 생긴 어떤 조개 껍질로 이렇게 그 농기구를 형상화한 거 이거를 이제 진이다 이렇게 되게 하고 또 그 주역 64개에 보면 그러니까 진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위에 뭔가 이렇게 잔뜩 음으로 기운이 이렇게 그 덮여 있는데 그거를 밑에 있는 일양이 뚫고 뭔가 이렇게 드러나서 뭔가 스타트 시작을 그러니까 이 축에서 올라오는 거랑 조금 다른 거예요. 축에서 올라오는 거는 그 잉태됐던 그 안에 내포되어 있던 에너지를 애를 써서 인목으로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고 이미 묘까지 와서는 이미 스타트가 이렇게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내기를 할 때 묘판에 이렇게 묘목이 있다라고 하면 묘목가지가 묘에서 큰 거예요. 자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인목에서 벽실을 발화를 시켰어요. 이거를 이게 배양토에서 이렇게 뭔가 묘목에서 이렇게 싹이 나온 거지. 예? 모종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어디에 이렇게 진에 오면 옮긴단 말이야. 진에. 예. 그럼 그 다음부터는 급속도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급속도로 그 벼에서도 이렇게 꽃이 피고 뭔가 수정도 하고 이런 왜 바로 4월 5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4, 5의 단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뭔가 이렇게 움직임 스타트 이런 거 그러니까 진에는 만약에 내가 일간이 무엇이든지 간에 진월생이다 십성으로 내가 여기에 뭐 비식재관인을 다 붙일 수 있겠잖아요. 기본적으로 상당히 왕성한 시기란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안으로 수렴되고 이렇게 뭐 침잠되고 고요하고 이런 때가 아니에요. 아침에도 7시 반에서 7시 31분에서 그 9시 29분까지가 진시란 말이에요. 아침에 문 열고 나와가지고 우리도 보면 막 직장 막 그 달리기 그 하고 막 그 분주하게 막 움직이고 이런 가장 번잡스럽게 막 이렇게 그렇죠? 아침 오전 시간 중에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러한 시기가 진의 시기고 한 계절에서도 진이 되면 그렇죠? 그때 뭔가 이렇게 막 습도도 좀 있고 이렇게 아지랑이 같은 것도 있고 온무 같은 것도 막 끼고 이러면서 적당한 습기도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초목들이 이렇게 생장할 수 있는 요건이나 조건, 농사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컨디션들이 잘 부합되고 적합되게 조성이 되고 형성이 되는 이런 때가 진이라고 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움직이는 현상들 이게 진꾀를 진동할 진꾀와 상충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경쟁하고 뭔가 앞다투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진월생이면 어때? 그런 성향들이 다 있어요. 공부를 그렇게 쓰든 뭐 재성을 그렇게 쓰든 관성을 그렇게 쓰든 현실에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반대 기운의 술토를 쓰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술은 안으로 수렴하고 보관하고 신유술로 해가지고 결실한 거를 창고에 넣어놓고 꼭꼭 이렇게 꽁꽁 이렇게 싸매서 지키는 이런 성분인 거고 진에는 다 드러내는 거지. 노출하고 드러내고 펼치고 이게 다 우리가 팔계승 진사방을 손방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딱 꽃과 나비와 뭐 이런 벌들이 서로 뭔가 이렇게 그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곳이 진이라는 거죠. 진사가 그래서 사실은 오가 확 드러났지만, 불로 드러났지만 그게 드러남의 정점인 거고 약간 고요한 형상인 거고 그러한 드러나기까지 분주하게 막 움직이고 진행되고 하는 이런 거는 진사방인 거예요. 진사방이. 예. 사방이 들어가기 전에 뭔가 산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산은 여름의 시작이면서도 결실인데 진중의 을목이 사중의 경금하고 이렇게 합을 하고 진중의 개수가 사중의 무토하고 합을 하고 이래서 뭔가의 이거를 꽃의 그 씨에 그 수정이 돼 가지고 어떤 열매의 스타터 시방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거를 막 만들어 가려고 하는 준비 작업을 하는 게 진에서 산으로 막 넘어가는 이런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주하고 뭔가 이렇게 외부지향적이고 욕구충족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진 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불안정하고 이상이 높고 허무맹랑할 수 있고 궁리가 뛰어나고 기교와 계략이 출중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움직여가지고 뭘 이루려고 하니까 아니 다 일 끝나고 와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쉴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살인문 열고 나가가지고 뭔가를 일하려고 할 때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9시쯤에 8시 반쯤에 사무실 들어가지고 오늘 뭐 할까 누구 만날까 어떤 일 할까 이런 거 다 분주하게 구상하고 계획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래요. 그런 지금 저기 용산에 있는 사람 진 있잖아요. 그 글자 생각하면 딱 맞아요. 아니 남들 보기에는 그게 말이 되나? 그런데도 나는 용이니까 그런 게 생각이 드는 거야. 뭔가 이렇게 내가 여의주 한번 잡고 한번 올라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게 봄에서 봄을 마치고 여름으로 막 뭔가를 펼치려고 하는 이런 속성성향 기질, 그렇죠? 사춘기 시절의 질풍노도 같은 거다. 12지지 중에 유일하게, 그렇죠? 유일하게 여기 있잖아요. 상상 속의 존재로 허황된 생각, 엉뚱한 사고, 비현실적인 꿈, 이상을 추구하기도 한다. 이런 게 잘 발현이 되면 남들은 진짜 생각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한 판에 도약을 할 수 있는 거지. 에? 아니 용이 그렇잖아요. 용이 한 판에 도약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 판에 도약했잖아. 근데 반면에 어때요? 그렇게 엉뚱한 허황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추락하는 이무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변화가 심하다. 변덕 있고 감정의 기복도 심한 편이다. 뭐 동물로는 상상 속의 용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사실은 진술충미통의 토 중에서 다 토가 다 쓰임 있고 다 소형 용처가 있는데 그 내재적인 가치로 본다라고 하면 가장 생동감 있고 가장 쓸모 있고 가장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뭔가의 그러한 생명의 배태를 이뤄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이면에 있는 뭔가 그 물을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그렇죠. 끌어올려서 쓰이는 그러니까 그게 축축한 진흙 같은 형상이 있는 거예요. 축토의 축중의 개수하고 진중의 개수하고는 다른 거죠. 축토의 축중의 개수는 물이 좀 얼어 있는 거예요. 얼어 있어. 얼어 있어서 그 안에서만 뭔가 계속 꿈틀꿈틀거리고 자라려고 하는. 근데 이미 진토에서는 그 수기가 어때요? 수기가 표면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표면까지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진토가 저수지다, 수고다, 뭐 습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안에 있어야 될 오히려 수의 실체로 보면 축중의 개수가 술이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실제는 어때요? 이 진토에서는 수기가 표면으로 올라온 거예요. 실제 이면 안에서는 수기가 고갈되어 있는 거라고.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묘에서 올라온 묘엽이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외면은 양이가 깔려 있고 이면은 습기가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을목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는 이렇게 식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다. 양성적 야망과 욕망을 내표하고 있고 외면적으로는 발전을 꾀하려고 하는 진짜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그 어떤 시기다. 만약에 경신금일간이 인성을 3월토를 쓰는 거하고 9월토를 쓰는 거하고 어때요?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3월생들은 어쨌든 현실 추구, 현실 지향적인 게 많아요. 그 글자가 그러니까. 근데 같은 정인, 같은 편인을 쓰더라도 겨울은 어때요? 그러니까 가을, 이게 수월은 어때요? 그 다음에 겨울로 들어가야지. 지켜야지. 정신을 추구해야 되지. 그죠? 뭔가 이렇게 그 다음을 준비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다르죠. 쓰는 어떤 그 글자들의 속성 성향이 다르다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생물의 발생지는 축토, 키우는 거는 진토, 조절하는 거는, 중간에 크게 조절하는 거는 미토, 뭔가 지키고 보호하고 보관하는 토는 술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토에도 또한 생하고 멸하는 양면성이 있다. 진중의 을목, 진중의 수, 봄토, 봄, 여름을,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토니까 이게 다 뭐 기운이 찬설이가 있고 뭔가 숙살 기운이 있고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키우는데 또 하나는 수라고 하는 거를 수의 운동성을 정지시키니까 그걸 멸하니까 멸의 글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해도 뭔가 그런 감옥의 물상, 어떤 폐쇄의 물상, 가두는 물상 그런 의미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글자들이. 그래서 어쨌든 진은 대자연의 생명에 뭔가 생기를 불어넣는 그러한 어떤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멸하는 성향은 이런 묘지라고 하는 기운을 묻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생은 시작하는 거예요, 스타트하는 거. 제왕은 그 기운 자체를 전일하게 순전하게 유지하는 거고 묘고는 주로 이렇게 거두거나 수렴하거나 모으거나 가두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진토가 있다라고 하면 진토가 있으면 임수는 힘을 못 쓰니까 일간 대비 천간의 임수가 떠 있는데 일간 대비 어떤 글자, 어떤 십성작용을 하느냐. 병정화가 쓰면 임수는 어때요? 진중의 개수에 뿌리가 있기도 하지만 진에 임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생을 살면서 어떤 경우든지 그런 일들이 생겨요.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신금이 쓰면 임수는 임진이 되면 어때요? 위에 천간에 신금이 쓰면 상관으로 내가 잘 쓰지만 자식 기운이 임묘되는 어떤 성향이 있으니까 그런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임묘 에너지가 그러니까 임묘라고 하는 건 강력한 에너지죠. 뭔가 거기에 이렇게 모이고 응축되고 쌓이고 집중되는 에너지니까 뭔가 글자에 거기에 스타카토가 들어있다라는 얘기, 강조점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글자 있는 글자들이 운에 따라서 자극이 되면 그걸 크게 터져가지고 크게 터쳐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쓰는 에너지는 그렇게 작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걸 육친으로도 그렇게 된다면 육친은 불리한 거예요. 아니 육친이 가서 커서 뭐 뻥튀기 돼가지고 뭐 2배로 3배로 분신사바로 분신술을 해서 나오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육친은 그냥 임묘하는 영상인 거지. 육친이 드러내서 자기의 존재감을 잘 드러내기가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육친은 다양하게 어떤 그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진술충미의 사고를 일간 가까이 가지고 있으면 뭔가 본인의 그러한 그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를 쓰는 거하고 또 육친 간의 이런 상황들이 뭔가 조절이나 조화가 잘 되려면 그런 것들을 내가 현실적으로 잘 대체할 수 있는 분야, 업일에 이걸 업상대체라고 얘기를 해요. 직업, 집상, 물상대체, 업상대체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나 조화가 맞으면 가정이나 내가 사회적으로 직업 쓰는 거나 이렇게 균형점이나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런 쪽으로 해소가 안 된다라고 하면 풍선 효과 같은 거랑 똑같은 거야. 어디 한쪽이 눌리면 어느 한쪽으로 어때요? 그게 그만큼 압력이 분출이 되는 거거든. 그런 현상들이 이게 뭔가 지지의 진술중미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구조들이 내가 뭔가 사회적인 성취는 재물이든 공명이든 크게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안으로는
왜냐하면 사회적인 거하고 이렇게 내면적인, 이면적인 어떤 내 개인적인 상황들이 잘 안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면사의 애사가 좀 있을 수 있다. 그게 육친이 임묘하는 경우라는 거죠. 그렇죠? 진토에도 그래서 우리가 12운성으로는 신금하고